자, 여러분, 세 번째 비디오입니다. 실습 문제 4번과 5번을 해설을 할 거고요. 지금부터 4번 문제부터 살펴볼게요. 4번 문제는 심리 테스트를 통해서, 즉 심리 테스트지를 설문조사 했어요. 하고 나서 그 심리 여부에 따라 이 사람이 선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라벨이 같이 되어 있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선거를 할지 말지를 예측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캐글 데이터 학습 train.csv와 test.csv를 살펴보니까 학습 데이터는 총 10, 100, 1000만, 22,310명에 대한 데이터가 있고 테스트 데이터는 9,562명의 테스트 데이터가 있는 겁니다. 테스트 데이터가 76이기 때문에 결국 설명 변수 76개가 있다는 뜻이고 하나의 데이터가 라벨링 되어 있는 거겠죠. 이 사람이 선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본 문제는 풀기 위해서 반드시 데이터 전처리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전처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아마 학습조차가 돌아가지 않는 문제였을 거예요. 자, 심리 데이터는 마키아벨리즘이라고 하는 테스트 결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라벨은 타겟이라고 하는 라벨이 바로 선거를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여부의 라벨을 나타내는 라벨 데이터라고 하고요. 평가 지표는 categorization accuracy라고 되어 있고 바로 평가 자체가 지표를 통해서 분류 문제구나 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76개의 심리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는 교수님이 이 뒤에다가 써놓기는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데이터는 언제 쓰는 거냐? 데이터 전처리, 성능을 더 쪼기 위한 어떤 데이터가 어떤 걸로 채워져 있는지, 어떤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내가 어떤 분석을 할 건지를 보기 위한 용으로 이 4번을 하면 되고요. 잠시만요, 여러분. 여기 교수님 앞에 타깃이라고 되어 있지 않았나요? 이 타깃이 아니라 여기 voted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여기 보면 voted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봅시다. 데이터를 살펴보면 교수님이랑 하면서 볼게요. 자, 4번. 4번 문제 리더보드를 먼저 보면 자, 이렇게 0.51035가 베이스라인 3점짜리고 0.65676이 베이스라인 2점짜리입니다. 굉장히 나이브한 데이터 전처리를 사용을 했고요. 노트북을 살펴보시면 자, 여기 보이세요? 여기 보면 여기 KNN이 가장 성능이 낮아요. 0.51035고 성능이 제일 좋은 게 요 LDA가 가장 성능이 좋습니다. 그럼 교수님도 이렇게 LDA를 열어서 한번 여러분들이랑 같이 볼게요. 자, 관건은 데이터 전처리를 어떻게 했냐에 해당이 되겠죠. 여기 무티드네요, 여러분. 교수님이 아마 여러분이 시험에 보기 전에 여기를 무티드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해설 동영상은 지금 여러분 시험 보기 전에 촬영이 됐기 때문에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데이터 읽고요. 쉐입 확인하고요. 헤드부 쭉 이렇게 옆으로 쭉 해서 64개를 다 볼 수 있죠. 보다 보면 이런 게 보여요. 에이지 그룹의 30S, 20S 이런 것들 스트링, 젠더의 메일, 피메일 스트링, 인종 레이스의 백인, 아시아인, other 그리고 여기 보면 종교의 힌두, 크리스천 이런 게 있네요. 쭉 가다가 되게 숫자 데이터 나오죠. 그리고 여기 voted 이제 이런 데이터를 가진 사람들이 선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나타나는데 1과 2로 표기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런 데이터들을
숫자로 바꿔야 됩니다. 그쵸? 근데 교수님 숫자로 안 바꾸고 그냥 빼버렸어요.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럼 교수님은 일단 베이스라인, 성능을 높이기 전에 베이스라인을 빨리 잡고 싶어서 먼저 이렇게 드랍을 해버렸다 생각하시면 돼요. 요 먼저 학습 데이터 트레인에 대한 보우티드를 중심으로 선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는 X, Y, 그리고 요 X에서 스트링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선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 나이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빼면 안 되는데 무슨 드랍 해버렸어요. 자, 드랍. 이렇게 해서 데이터 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모델 학습 내가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데이터 로더 그리고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전처리를 ED라고 해요. 그리고 모델 학습, 모델 추론, 모델 평가, 제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점점 여러분들 이제 익숙해졌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든 문제는 이 전처리가 관건이에요. 이 전처리를 ED라고 하는데요. 결국 이 싸움입니다. 누가 어떻게 데이터를 잘 분석해서 뒤에 분류 문제 혹은 회귀 문제를 풀 것인가 이기 때문에 그냥 때려 넣는 것보다 다양한 관점에서의 데이터 해석을 통해서 나름의 이유를 찾고 거기서 상관관계를 보고 좀 더 유효한 설명 변수를 찾고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 일단 굉장히 나이브하게 지금 얘기하고 넘어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쭉 실행을 하고 run all 해서 교수님은 쫙 왔고 또 save 버전, commit, save. 역시나 이 수치 0.65676이라고 하는 수치를 지금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거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드랍하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나쁜 방법이죠. 빼버렸으니까요. 어떻게든 여러분은 이 데이터 이 부분을 살려서 전처리를 하셔야 성능을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 풀기 위한 가장 나이브한 베이스라인을 잡기 위해서 저렇게 세팅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제출을 해볼게요. 서브밋 버튼 나와라. 네, 어때요? 0.65676, 0.65676이 나왔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이 심리 테스트를 통한 국가선거 투표 예측 데이터 구성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는요. 교수님이 이 데이콘에서 가져온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요 심리성향 예측 AI 경진대회가 11월 16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 문제를 낸 이유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험을 통해서 맛을 보셨으니까 자, 이 문제를 직접 풀어서 이렇게 리더보드에 한번 제출해 보세요. 지금 보시면 여기 0.7829라고 하는 점수를 가진 친구들이 이렇게 앞에 상위권에 랭킹되어 있는데 지금 싸움은 결국에는 데이터 분석하는 EDA 싸움입니다. 잊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고 여기 안에 들면 상금인데요. 자, 상금 정보가 대회 안내 상금 여기 보이세요? 10만원씩이죠? 이렇게 10명 10만원씩 준다고 합니다. 재미삼아 한 번씩 나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5번 문제를 살펴볼게요. 5번 심장병 예측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요 UCI 데이터셋을 가져왔고 학습 데이터는 총 242 곱하기 14 테스트 데이터는 61 곱하기 13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습 데이터는 242명의 사람 데이터고 테스트 데이터는 61명 총 설명 결수는 13개
한 개의 라벨인데 그 라벨은 타겟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 들어 있습니다. 평가 지표는 역시나 분류 문제이기 때문에 Categorization Accuracy라고 하는 거를 교수님이 Kaggle 리더보드를 만들 때 세팅을 했고요. 원래 이 ECI 데이터셋은 사실은 76개의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를 구성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구성하기 위해서 13개 더하기 라벨 하나 해서 14개의 서브셋으로 이제 가공해서 만든 겁니다. 요 각각 데이터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EDA, 데이터 전처리라고 하는 과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설명을 여기에 넣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는 그럼 지금부터 또 5번 문제가 어떻게 교수님이 베이스라인을 구축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스라인 두 개가 이렇게 1번은 0.68852, 2번은 0.88524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노트북 이렇게 보시면 보이세요? KNN이 0.68852로 가장 낮고요. 그리고 여기 0.88524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이제 이번 시간은 또 이렇게 여러분들 코드를 같이 어떻게 갑시다. 에딧. 자, 요 부분이죠. 로지스틱 리그레션 부분 딱 요거 바뀐 거예요. 왜 그렇냐? 앞에 디폴트 데이터 읽고 여기 데이터 전처리해서 X, Y 나누고 모델 학습하고 모델 추론하고 모델 평가해서 제출 어때요? 완전 똑같죠? 심지어 디폴트 로지스틱 리그레션인데 랜덤 시드만 교수님이 시험 볼 때 1로 고정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것밖에 차이 없습니다. 자, 런 올 하고 한번 돌려볼게요. 다 돌았죠? 그리고 세이브 버전, 커밋, 세이브. 이제 아마 잘하는 친구들은 좀 교수님이 하는 이 반복적인 말이 지루할 테고요. 아직 익숙해지지 않은 친구들은 아마 교수님 말인데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기가 조금 듣기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빨리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서 더 이상 교수님이 이 모델 읽기, 그러니까 데이터 읽기, 데이터 전처리, 모델 학습, 모델 추론 요 얘기를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이제 데이터 전처리를 어떻게 하는 게 이 문제를 푸는데 좋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서브밋. 자, 여러분 어때요? 0.88524, 0.88524 이렇게 해서 베이스라인 두 번째가 구축이 되었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5문제, 이론과 실습 문제에 대한 모든 설명을 다 이제 마쳤고요. 여기 보시면 실습 문제 5개는 총 난이도 하 2개와 난이도 중 하나, 그리고 난이도 상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지만 교수님 개인적으로 이 난이도 상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응용 문제이기 때문에, 즉 여러분이 본 적이 없는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난이도를 높여놓은 것 뿐이지 요 하와 중과 상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데이터 전처리 하는 것은 요 4번 문제에 있는 것 유일하기 때문에 이 4번 문제를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데이터 전처리라고 하는 파트를 2장에서 배우고 나서 연습을 할 수 있을 만한 문제가 주어진 적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아마 그 교수님이 올려놓은 인공지능 그
선 프로젝트인 캐글 문제를 다양하게 연습을 했다면 조금이라도 생각을 그리고 하면서 데이터 전처리 연습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데이터 전처리가 중요하다는 건 2장에서 배웠고, 그 데이터가 뭐 NAN이면 제거하고 하고, 뭐 스트링이면 실수로 바꾸고, 뭐 비어 있으면 채우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이미 배웠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들 기본 점수는 다 맞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나머지 추가 점수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쟁들을 했는지는 시험이 끝나고 나서 결과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그 각각에 대한 그 추가 점수 받은 학생들의 솔루션을 다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설명 동영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